자,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맨 첫 페이지를 펴시고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런 공부를 한 학생들이 어쨌든 성적이 좋다, 면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저희 학생들은 저희 학생들 아니고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은 어떤 A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95%가 이쪽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95%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아마 합격에 만약에 합격이 어려운 학생들이었다면 결국에는 도드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튀는 답변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스쿨 면접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고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로스쿨에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쩌면 더 재밌죠. 대부분 다 잘못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정량으로 합격시킬 수밖에 또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뒤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에서는 제일 첫 번째, 어쩌면 시작이자 마지막이죠. 리걸 마인드를 측정합니다. 리걸 마인드를 측정하고 또 번호는 적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사 이런 말을 합니다. 시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성 이런 얘기를 해요.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혹시 뭐 인성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 제시해 볼 분 있나요? 이런 것은 인성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좋습니다. 상품을 걸겠습니다. 인성 관련 질문이다. 제가 인정하는 순간 제 수강생이 되면 5만 원 까주겠습니다. 지금. 인성 관련 질문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인성 질문이라고 하네요. 아직 귀에는 살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런 걸 인성 질문이라고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능력은 있으나 비도덕한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또는 공직자라고 합시다. 반대의 경우를 뽑을 것인가, 도덕적이나 능력이 없는 공직자를 뽑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로스쿨에 5개 로스쿨 정도에서 나와서 실제 면접에서. 인성 질문인가요? 내가 위를 초이스하면 나를 완전히 비도덕한 놈으로 본다고? 밑으로 초이스 하자니 나를 완전히 능력 없는 놈으로 본다고? 예, 인성 질문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런 절대 인성 질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길을 가다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인성 질문이냐고. 안 구하면 나는 어떻게 돼? 구하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돼. 그래서 불법을 안 저지르려고 안 구해. 이런 게 무슨 인성 질문이냐고. 제가 단언컨대 로스쿨에서 인성 질문 없습니다. 또 없으니까 제가 상품을 걸었을까? 이런 게 있어요. 자소서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고 물어봐요. 응? 아, 저는 소외된 노동계층을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자소서에다가 해서 나는 노동 관련 법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지? 그랬더니 몰라. 바로 이런 거. 그건 인성 질문이 아니고 자소서의 진정성을 물어본 질문이지. 그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로스쿨에서 인성 관련 질문을 안 합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지나가다가 한번 던져보고 싶은 얘기는 있어. 그러나 인성을 물어본다는 것은 한마디 너의 도덕성을 물어본다는 거야. 로스쿨에서는 도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인성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동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들 뭐 인성 관련 파트 있으면 그냥 찢어 버리세요. 자, 시사. 오늘 여러분들 나왔던 이 자료가 2014년도 시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사는 제가 모으고 있고요. 아직도 이 시사 중에 ING인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시사에 대해서는 무엇을 평가할까? 시사에 대해서는. 시사는 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사의 영역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A라는 안을 내놨어. 정책을 내놨어.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사 문제를 등장하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하면 이 찬성안, 반대안 이걸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해. 찬성 입장 발표해주고 반대 입장 발표해주고 그중에 나는 뭘로 가야지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천만의 말씀. 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도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얘기를 했죠. 지금 몰라도 돼요. 공부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뉴스 좀 보시고 리트 끝났으니까. 자, 정운찬 총리가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설명합니다.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 밑에 수많은 생산 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A라는 자동차를 생산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부속 라인들,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어 가는데 각각에 쭉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자동차가 2015년도에 10억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산정했어. 그랬더니 11억을 벌어본 거야. 초과이익이 1억이 발생돼 버렸어. 그러면 이 초과이익 1억에 대해서 이 1억에 대한 공로가 대기업의 시스템만의 공로는 아닐 것이다. 즉, 이 전체 생산 라인의 공로를 나눠주자. 이게 초과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제도였어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요. 찬성 의견은 냅두고 반대 의견의 첫 번째 어떤 반대 의견이 있었냐면 초과이익 공유제. 야, 목표를 말이야 20억으로 산정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산정해버리면 어쩔 거냐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영원히 달성 안 되는 거야. 그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저는 정책이든 제도든 법이든 간에 이런 반대 의견이 있고, 초과이익 공유제의 내면에 들어가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여분에 대해서 나눠주자. 즉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기여분이 다를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여분을 산정해서 기여분으로 나눠, 누구는 10원 주고 누구는 20원 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반대 의견에서 그 기여분을 산정하기 어렵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얘가 반대인가요? 찬성인가요?